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선고 공판은 3월 21일에 열렸다. 김태현 부장판사는 200자 원고지 약 200장분의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주로 피고인들의 진술이 고쳐지고 추가되고 번복되어간 과정을 짚어가며 논고를 해갔다. 김금식은 1968년 5월 9일 검찰 진술에서는 범행을 저지른 날 밤 대구로 돌아와 사창가에서 잤다고 했다가 5월 13일에는 참새구이집에서 잤다고 수정했다. 5월 18일 검찰 진술에선 마분지 종이를 살 때 정대범이 함께 따라갔다고 또 진술을 수정했으며 5월 26일에는 만기 출소 날은 1967년 10월 16일이라고 했다가 사흘 뒤 10월 17일이라고 또 고치고 6월 5일에는 이 사건은 공산당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박영태 위에 최영욱, 그 위에 김마담, 다시 그 위에 황 선생이 있고 자신도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횡설수설했다. 7월 18일에는 또 칼과 노끈을 산 것은 자기였다고 앞에 진술을 뒤엎었고 10월 4일의 진술에선 불법 출소할 때 1사 14방에 다시 들어가 죄수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또 앞에 진술을 고치는 등 김 판사는 정대범 씨의 진술 내용도 시간별로 나열, 대비하여 범행 사항이 진술 때마다 바뀌어져간 과정을 설명한 다음 결론에 들어갔다. 무릇 살해 사실인 무거운 사실을 자백하는 사람이 그 주변적 사실인 가벼운 사실을 자백하게 되면 우리의 경험률이다. 이와 반대로 주변적 사실이 여러 번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는 무거운 사실에 관한 자백도 허위라고 봐야 한다. 김금식과 정대범의 진술을 볼 것 같으면 오로지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주변적 사실이 변경 또는 추가되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이는 숨겼던 사실을 점차 자백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그런 경우는 가벼운 사실을 점차 자백하고 무거운 사실을 숨겼던 자에 해당하는 이론이고 이 사건과 같이 무거운 사실을 먼저 자백한 경우는 가벼운 사실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는 자가 공소사실에 맞추어가는 과정이며 이는 필경 무거운 사실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 자가 허위 자백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살인이란 무거운 사실을 이미 자백한 김, 정 피고인이 범행 무의, 범행 도구 구입, 불법 출소 따위의 가벼운 주변적 사실의 진술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를 되풀이한 것으로 미뤄 무거운 사실의 자백 자체도 믿을 수 없다는 논고였다. 김 판사는 또 정대범의 현장 검증 때 칼질과 부검에 나타난 상처가 서로 맞지 않다는 사실, 김기철의 배차표에 의한 알리바이 성립, 김금식의 감방 동료에 의한 알리바이 증명, 가공인물 박영태의 문제 따위를 들어 검찰의 기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재판장은 판결 이유문을 다 읽은 뒤 주문을 짤막하게 낭독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등은 각 무죄. 검사의 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의 침통했던 얼굴에는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선고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최영욱 씨는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다. 조카를 잃고 범인으로 몰려서야 말이 안 된다 라고 울먹었다. 김금식 씨는 흑백이 가려질 줄 알았다.
정의는 꼭 승리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별로 기쁜 줄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광석 씨는 사필 규정이다 라고 했다. 한편 이 지긋지긋한 사건과 씨름해온 김태현, 이원영, 정경식 검사의 얼굴에는 피로한 빛이 완연했다. 이때까지 피고인들을 놀이개처럼 갖고 놀며 온갖 저주, 모욕, 비난, 꼬집음, 경멸을 다 쏟아부었던 신문들은 뒤집힌 선고에 그럼 그렇지 란 제목을 달기도 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969년 7월 15일 이 기괴한 사건에 또 다른 기록을 덧붙이는 판결이 나왔다. 육군 고등군법회의는 정대범 피고인에게 또 사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이 나온 것이었다. 재판장 홍순호 대령은 정 씨의 자백은 진실성이 있다고 판단, 정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같이 판결한 것이었다. 아무리 판결이 판사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해 한쪽은 죽음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7월 19일 검찰은 738쪽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냈다. 큰 사건이래야 상고 이유서는 30쪽에서 40쪽인데 이 상고 이유서는 한국 재판사상 가장 긴 것이라고 보도됐다. 이 상고 이유서를 만들기 위해 김태현 검사팀은 한 달 동안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 호텔에서 철야 작업을 해왔다는 것이었다. 그때 김 검사는 서울지검으로 전보 발령을 받은 뒤였으나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는 없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 상고 이유에서도 이 사건은 초인적인 지능범죄의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수한 논리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인들이 미리 준비한 계략에 따라 허점을 남기는 진술 전법을 쓰는 등 다른 사건과 다른 점이 많은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입체적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고 이유서를 읽어본 나의 소감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논리성이나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끔찍이도 긴 상고 이유서는 언어의 타락, 언어의 낭비성을 연구하는데 꼭 참고해야 할 자료일 것이다. (1969년 7월 25일) 오후 대법원 형사 1부는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상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 원심대로 7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확정시켰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적법한 증거에 의해 유죄의 확신 단계에 들어서지 않는 한 법원은 그 피고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전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볼 땐 범행을 정황적으로 보강해주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 증거만이 대강을 이루고 있고, 이런 진술을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들은 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이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하여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체증 법칙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1년 반 동안이나 피고인들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하게 했던 근하군 수사와 재판은 종장을 맞았다. 정의의 승리나 법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르기에는 그동안의 인권 침해가 너무나 심했다. 이날 오후 2시 김기철 씨는 감방에서 교도관이 달려와 기철아, 모두 무죄가 되었단다는 알림에 접했다. 그는 기쁨보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무죄, 당연하지 라고 중얼거렸다. 최형욱 씨도 무죄 확정 소식에 별 기쁜 줄을 모르겠더라는 것이다.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었고 이젠 더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다는 악이 치받쳐 올라와 있어 어떤 판결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다. 기철 씨와 형욱 씨는 구속된 뒤로는 한 번도 가족과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혈육과의 재회가 임박했다는 설레임을 안고 그들은 출소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나 사건의 스타 김금식 씨는 교도소장실에 불려나가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다. 그는 너털 웃음까지 터뜨리며 승자의 기분을 냈다. 전과자를 무시하는 사직당국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그는
억울한 관련자에게는 미안하나 통쾌하다고 했다. 한편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했던 박정표 판사는 증거에 대한 법관들의 견해 차이에서 온 결과이며 법관으로서 양심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으므로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고 했다. 서윤학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잘못으로 그렇게도 인권이 짓밟힌 것은 유감이며 이로써 진범을 잡는 데도 커다란 지장이 초래됐고 자칫하면 이 사건은 영영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정경식 검사는 수사 제기는 당치도 않다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했다. 김태현 부장검사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국신문에 일제히 보도됐다. 재판 결과에 어떻든 피고인들이 진범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대한민국 전 수사력을 동원한다 해도 다른 진범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그것 말고도 범행을 증명할 증거는 충분한 것이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모든 기록을 법조계에 공개하여 의견을 묻고 싶다. 이 김 검사의 마지막 말은 누명을 벗고 이 사회에 나온 김기철 씨 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다.